상사분이 부당한 지시를 하신다면 우선 그것이 부당한 지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인 것이 확인되면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는 지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아르바이트 당시 주문이 몰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의 직원분은 제품 포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지키면 야근을 해야 한다고 대충 박스 봉인만 문제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포기하고 대충 봉인만 한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고객 문의 게시판에 포장 상태와 제품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민원이 대거 발생하고 이는 매출 감소와 쇼핑몰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지시로 인한 규정 위반을 따를 경우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후에 조직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을 위해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선 끝까지 설득할 방법을 찾고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설득이 안 된다면 같은 직급의 다른 상사분과 상담해 보겠습니다. 더위에 상사분에게 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직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직을 위해 최대한 빨리 더 위의 상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사분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계를 회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당시 한 직원분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시는 게 싫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화 주제를 만들기 위해 안 보던 해외 축구를 챙겨보고 생일날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던 날 언제든 다시 일하러 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관계가 악화된 사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로 인하여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포인트 첫 번째는 그것이 부당한 지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판단이 안 되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을 한 번 더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은 회사죠. 회사. 회사의 위해가 가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위 상사에게 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거나 빨리 해결해야 될 경우에만 그 위의 상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텐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꼬리 질문이 나오므로 이 꼬리 질문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 회복 사례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